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캘러레이 테룰란느 게브리츠 트라미네르 2018년 빈티지입니다. 게브리츠 트라미너는 주로 알자스 지역에서 재배되는 화이트 와인 품종인데 이탈리아에서는 게브리츠 트라미네르라고 발음한다라고 구글의 도움을 약간 받았습니다. 앞서의 11개 영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캘러레이 혹은 칸티나 테를라노 또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와이너리인데 희한한 점은 홈페이지의 디폴트 언어가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알자스 혹은 독일에서 유명한 품종을 쓰다 보니 그런 영향을 받았나? 라는 생각도 없지 않이 들고요. 이 테룰란 와이너리 혹은 이 와인 협동조합은 189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했던 영상이 이제 2006년에 설립된 와이너리를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거의 100년 넘게 후퇴를 한 그런 느낌이고요. 이제 이 와인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이 품종 자체는 1700년대에 라인가우 지역, 독일의 라인가우 지역에서 재배하던 그 모델을 그대로 약간씩 변형시켜 오면서 독일과 프랑스를 거쳐서 이제 오스트리아도 거쳐서 온 거죠. 그렇게 해서 티로르 남부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본래 이 지역은 레드 와인 품종을 80% 8대 2로 화이트 품종을 경작을 다 잘 안 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역전이 돼서 화이트 와인 품종을 70% 이상 경작을 한다고 하고요. 이 지역이 그러면 과연 갑자기 1700년대에 와인을 뿅 하고 만든 그런 지역이냐? 그건 아니고 이 지역에서 와인을 재배했던 거는 무려 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또 와인이 아니라 포도나무를 재배했던 기록은 무슨 뭐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를 지난 바로 그 뒤에 철기 시대까지도 그 증거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테룰란 와인 협동조합은 143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 회원들이 갖고 있는 재배 면적을 모두 합하면 190 헥타르, 연간 150만 병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산하는 와인의 라인업은 크게 두 개의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이제 좀 더 상위 등급인 셀렉션에는 화이트 와인 7종과 레드 와인 4종, 그 아래 엔트리 등급인 트래디션, 여기 있는 요 트래디션이죠. 트래디션에서 화이트 와인 6종과 레드 와인 5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간중간 여러 조건들이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 약간 스페셜 에디션으로 양조하는 프리모 테놀라네르 이 그란디 쿠베, 그 다음으로는 이제 rarity, 약간 희소하다, 희귀하다 그런 의미로 rarity라는 라인이 있다고 하네요. 오늘의 와인인 게르베주 트라미네로를 보면은 홈페이지에는 이제 2020년, 2019년 빈티지까지만 올라와 있어서 일단 거기 나와 있는 정보로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장미꽃 내음과 망고류의 과실향이 풍부하고 생생한 산미와 미네랄리티가 둥글둥글하면서 강한 여운을 남길 거라고 홈페이지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헥타르당 63 헥토리터, 즉 6,300리터의 수확량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적다면 조금 더 집중도 있는, 밀도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정보들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토양의 경사면은 남서향에 3도에서 30도 정도 수준의 경사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해발 고도는 이제 270에서 450 미터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발 고도도 큰 차이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와인 만드는 방법은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천천히 발효를 하고 6개월 혹은 7개월 정도 숙성을 한다고 합니다. 시음 온도는 10도에서 12도를 추천하고 있고요. 마리아주로는 몇 번 이제 아시아풍의 요리로 권장하고 있는데 혹은 이제 매콤한 요리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인 서체에서 이 와인의 정보를 찾아보면은 현재 이 트래디션이라는 라인업은 나오진 않고 클라시코라는 라인업으로 나오고 있어요. 2018년 빈티지는 22,097원이고요. 제가 이걸 구입한 한국에서 구입한 구입 가격은 32,800원이니까 50%가 살짝 덜 붙은 그 정도 가격이고 저는 국내에서 구입할 때 그 정도 가격이면은 뭐 그래도 리즈너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음 적기는 2018년 빈티지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2023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이 딱 그 중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와인 서치에서 권장하는 마리아주로는 체다 그리고 그리에르 치즈를 추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치즈를 그렇게 좋아하질 않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지 늘 그렇듯이 안주 없이 그냥 와인만 즐기는 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픈을 하고 잔에 따를 때부터 되게 어떤 굉장히 플로럴한 느낌? 향이 막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떤 느낌이야? 약간 아카시아 꽃 같은 하얗고 작은 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훅 치고 들어갔고요. 음. 굉장히 플로럴해요. 지금 약간 그 수국이랄지 혹은 장미랄지 장미의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네요. 장미꽃 약간 장미꽃이 활짝 피기 전에 그런 풀네음 같은 것도 같이 섞여 들어오는 그런 뉘앙스인데 약간 향만으로 보면은 무슨 어지간한 오드 퍼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향이 강하고 또 그 뒤로도 약간 코를 콕콕 찌르듯이 들어오는 미네랄리티. 이게 또 나쁘지가 않아요. 약간 이런 미네랄리티만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약간 쇼비뇽 블랑이나 뭐 이런 계통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렇게 플로럴한 쇼비뇽 블랑은 제가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아마 얘는 이제 제가 나중에 블라인드 테이스팅 한다고 해도 이거는 쇼비뇽 블랑이라고는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약간 깊게 들어가면 그 꿀내음 같은 달달한 어떤 과일의 당미? 그런 당미감이 올라오는 느낌도 있는데 그 사이사이를 비집고 미묘하게 페트롤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나중에 블라인드를 한다고 하면 쇼비뇽 블랑보다는 리즐링이랑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리즐링은 리즐링인데 이제 약간 좀 따뜻한 곳에서 만든 리즐링일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은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다만 이제 이 시음 온도를 10 도에서 12 도를 추천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셀러에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서 약간 지금 정도면 한 8 도, 9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온도인데 이제 잔에 있는 얘는 한 10 도는 됐겠죠.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온도가 약간 더 높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약간 표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화이트 와인하고 다르게 약간 그 얼룩덜룩한 그런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도수가 높다 보니까 마치 레드 와인에서 이렇게 돌렸을 때 묻어 나오는 것처럼 이 레그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통상적인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말 낮은 거는 8 도 뭐 9 도 그래도 대부분의 애들은 이제 11 도, 12도 정도로 갈 텐데 지금 이 gewürztraminer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걸로 보면 14.5 도이거든요. 이러면 화이트 와인으로는 굉장히 높은 거고 심지어 어지간한 부르고뉴 피노 누아 같은 경우에도 14 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는 도수가 꽤 있는 와인인 거예요. 와 입에서는 향하고는 또 전혀 다르게 맛에서는 굉장히 짭짤하고 그 미네랄티가 되게 쨍글쨍글하게 치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산미가 중간중간 잘 마치 구슬 아이스크림을 먹는 듯한 느낌으로 산미가 동글동글하게 툭툭툭 굴러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미네랄리티와 이 산미 이거 말고는 뭔가 과일의 임팩트나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약해요. 역시 이거는 템포가 좀 올라가 봐야 느낌이 올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이거 되게 눈 감고 마시면 레드 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웃기는 얘기지만 스파이시해요. 이 혀 위에서 되게 알싸하게 올라오는 혀에 이제 살짝 그
고추장 베이스의 무언가를 먹으면 약간 매콤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혀 위에서 되게 이건 되게 와인을 눈으로 보면서 마시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약간의 인지 부조화 같은 느낌인데 '나는 분명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왜 내 혀가 매운맛을 느끼지?' 랄 정도로 아까의 미네랄리티랑 겹쳐 들어오면서 후추 같은 네 그런 좀 스파이시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이제 새로 잔을 바로 따랐으니깐 템포는 다시 아까보다 살짝 낮아졌을 건데요. 향은 좋아요. 향은 되게 그냥 맡았을 때는 쇼병 블랑 같은 그런 플레음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이렇게 스월링을 한 다음에 잔에 이제 코를 여기까지 대면 안 되고 코를 살짝 띄워야 돼요. 코를 살짝 띄우면은 이 마치 이 잔이 장미꽃 봉오리인 것처럼 장미향이 여기쯤에서 확 하고 풀어서 헤쳐지는 그런 뉘앙스. 너무 좋은데 향은. 그러면서 얘는 사실 그 다른 제가 지금까지 마셨던 다른 와인들에 비해서 발향이 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아까는 향이 좋다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실 수도 있는데 스월링을 해서 코를 가져다 댔을 때 향이 올라오는 거는 정말 어지간한 거의 대부분의 와인들이 다 그 정도의 스월링해서 코를 갖다 대는데 향이 안 난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혹은 정말 안 열린 그런 와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발향은 정말 어떤 와인들은 따라 놓기만 하고 제가 거의 여기서 한 40-50 센티 이상을 떨어져 있어도 심지어 한 테이블만큼 떨어져 있어도 정말 그 어쩔 줄 모르는 그 향이 확 하고 그 향기의 분자가 막 온 공간을 떠도는 그런 느낌을 주는 와인들이 또 있어요. 이제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얘는 되게 코를 가져다 댔을 때는 '와 이렇게 강렬한 장미향이라니. 이 정도면은 이 정도 거리에서 이를테면 이 정도면 여기에서 이런 장미향이면 여기에도 장미향이 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가면은 향이 안 난다는 거죠. 딱 여기서 이렇게 되고 끝나요. 그래서 발향이 좋으면서 사실 좋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다, 이 와인은. 그런 이야기였고요. 음. 두 번째로 마셨을 때에도 역시 이 온 입안을 쨍글쨍글 굴러다니는 이 스파이시한 느낌. 와 이러면은 왜 이거를 공식 사이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시안 푸드랑 어울린다고 했는지 전 알 것도 같은 게 이제 아시안 푸드라고 하면은 통상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그 고춧가루 뭐 고수 이런 소위 말해 향신료들이 들어가잖아요. 마늘 이런 거. 그런 향신료들이 들어가고 막 이제 뭐 중국 중식이면 웍을 쓴다든가 뭐 아예 깊게 고아낸다든가 이런 류의 조리법을 같이 연상을 하면은 이 정도 되는 맛이어야 그런 음식한테 지지 않고 그 음식과 어우러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의 지금 이 맛으로는 제가 그냥 이 앞에다가 비빔밥 갖다 놓고 먹으면서 마셔도 충분히 얘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고추장에 참기름에 거기 막 써니사이드업 해 놓은 계란 막 싹싹 비벼서 그렇게 먹어도 그래도 이 맛은 이 맛대로 입안에서 깔끔하게 살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화이트 와인 잔이고 해서 제가 많이 따르진 않고 있는데 게다가 저는 계속 첨잔을 하니까요. 많이 따르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게다가 도수가 이렇게 있는데도 이렇게 되게 편안한 속도로 그냥 호로록 호로록 마시게 되는 그런 오묘한 재미가 또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현재 시간으로 보면은 첫 잔을 따른 뒤로는 한 25분 정도 지났고 지금 제가 방송을 스타팅한 걸로는 한 21분, 22분 정도 지난 건데 벌써 요만큼 마신 거거든. 아니, 요만큼 있으니까 대충 한 요만큼 마신 거거든요. 아, 물론 이제 요런 쉐입의 제가 이제 최초의 방송을 찍었던 닥터 루젠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요런 쉐입의 와인들은 거의 절대 다수, 적어도 제가 관찰했던 거의 모든 요런 쉐입의 바틀에서는 밑에 있는 펀트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얘는 그나마 좀 펀트가 있는 편인데 이 정도인 거고요. 정말 이게 거의 평평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또 약간 독일에서 이탈리아로 넘어가면서 좀 펀트를 많이 만들어서 넣는 그런 영향을 또 받았나 싶기도 하네요. 계속 따르면서 계속 이제 템포가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음, 그나마 지금은 약간의 어떤 과일 맛이 살짝 돌기 시작해요. 지금 약간 살구 느낌? 네. 제가 살구로 떠올린 거는 이제 아마레또나 이런 게 연상이 돼서, 이거 이러면 살구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음, 그러면서 아까 샤인머스켓 얘기하고 그 전전에 이제 청포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타이밍쯤 되니까 청포도 맛이 또 살금살금 올라와요. 이제 미네랄리티나 어떤 그 스파이시한 거에 혀가 하도 두드려 맞아서 제가 혼자서 거의 한 이만큼 먹은 거잖아요. 혀가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제 그 들어올 때 따끔따끔한 그런 거는 뭐 별 감흥도 없고 이제 그 뒷단에 있는 어떤 맛을 이제 혀가 찾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드디어 어떤 청포도의 그런 맛이 납니다. 청포도의 그 청포도라기도 사실 굳이 찾자면 청포도의 껍데기 부분에 가까운 그런 맛이지만요. 확실히 자꾸 따르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어. 향은 너무 좋아요, 진짜. 향은 지금 이제 소위 말해 병 브리딩을 30분 정도 하고 제가 따른 건데 지금 와, 향은 진짜 어디 무슨 그 뭐라고 이걸 표현해야 될까? 장미 그리고 뭐 리치 그리고 아주 약한 자몽 뭐 요런 류의 이런 향들이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또 코를 확 갖다 대면은 또 거기서 완전 또 이제 그 떫은 내 풀내음이 막 올라오니까 코를 살짝 떼어서 맡아야 돼요. 근데 입안에서는 그렇게 과일 맛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스파이시하고 또 초반에 얘기했던 산미감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산미가 그냥 배달만 해주는 느낌이에요. 산미가 미네랄리티를 배달해주고 그냥 저는 갈게요. 약간 배달 민족 같은 느낌으로 미네랄리티만 남겨놓고 사라져요. 확실히 어 지금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화이트 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제 상대적인 거지만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부르고뉴 피노누아이고 그 뒤로 몇 가지를 지나가서 이제 화이트 와인 혹은 이제 그 화이트 와인 가기 전에 뭐 샴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끼어들 정도로 화이트 와인에 대해서 평가가 제가 좋지는 않은데 물론 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그런데 오늘의 이 게브르치 트라미너는 되게 재밌어서 마음에 들어요. 되게 내가 그동안 마셨던 화이트 와인들은 약간 이러이러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되게 어긋나는 요소들이 많은 와인이라서 저는 이런 경험을 단돈 32,800원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되게 마음에 들고 '내가 이거 구입한 건 되게 성공한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안녕.